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9일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67,500원으로 마이너스 2%로 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주말에 그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크게 좀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파락을 띄우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다. 물론 아직 좋은 가격대는 아니겠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는 더욱더 현재 이런 구간들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추석 전까지 흐름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떤 흐름대로 갈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 잘 해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뭐 파이프라인이나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이끌어 나갈 그 HBM에 대한 소식이나 D램 소식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글로벌 증시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 침체 우려죠, 침체 우려. 그리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제가 오늘 금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 이 삼성전자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스닥장이 오늘 열리니까 오늘 나스닥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장이나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미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9월 달은 그래도 양봉으로는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한 하락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엔비디아도 이 100달러를 간신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외에서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건 이 옐런에 대한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는 현재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라는 내용의 좀 발표를 하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이 더 크게 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좀 눈치 보는 싸움이 되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그래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계에서는 6거래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관이 뭐 계속 막 한 7거래일, 뭐 10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냈던 적이 최근에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영원한 하락은 없다. 영원한 하락은 없고,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반등은 저는 이 구간에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럼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단기 고점 구간 언저리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이 삼성전자로 정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연말 혹은 내년 연초까지의 이런 시나리오를 잘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형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계속 주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려고 할 텐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뭐 100% 확실한데, 이게 0.25bp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0.5bp를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0.5bp, 그러니까 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0.5bp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퍼센티지가 확률이 40%에서 77%로 상승하였고, 0.25bp는 60%에서 23%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0.5bp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낮은 비중이었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냈습니다. 물론 내일 이 정도 선에서 이런 박스권 구간, 이런 하단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단기적인 상승으로 우리가 분명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곧 온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이 시나리오를 봐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거를 또 한번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2000년도에도 6.5%로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약 2, 3년 정도 기간 동안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2004년도에 1.25%까지 인하를 하였고, 2006년도에도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하를 하였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구간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지수가 하락이 나와요. 너무나 안 좋죠.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약을 처방받듯이, 경제도 어느 정도 침체 위기가 오면 이런 금리 인하라는 어느 정도 처방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약을 처방받자마자 우리 건강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라는 것도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갔을 때, 그때부터 앞으로 경제와 지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분명 단기적인 상승 온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기적인 상승 안에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네, 이 고점 신호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이나 이런 매도 관점을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금화를 해놔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무조건 이 현금화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이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현금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까지 우리 계좌의 수익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해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탑다운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고, 앞으로 미증시에 대한 브리핑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 타점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저 박프로와 함께 이 삼성전자를 좀 이끌고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삼성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장중에 나오는 이런 매도 타점,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나리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게 이런 파일들까지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뭐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현대차를 투자를 하던,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타점이라는 게 나쁘게 형성이 되면 돈을 벌지 못하죠.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수익권이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종목 중요하죠. 근데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 섹터가 현재 이미 많이 올라왔고, 아니면 이 섹터가 곧 앞으로 뜰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가면서, 이 삼성전자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하락이 깊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있다.
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에서 우리가 대응만 잘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 대응 뒤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